안녕하세요. 과학 담론 미래를 말하다 이종필입니다. 인류는 항상 삶의 지평선을 넓히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우주의 원리를 이해하고 인간의 상상이 미치지 않는 광대한 우주로 한 걸음 더 나가고 있는데요. 미지에 대한 탐구와 개발 과정에서 우주 개발은 인류에게 새로운 자원과 지식을 선물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우주와 우주 개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75톤) 그 엔진을 이제 주 엔진을 개발하는 게 이번에 그 주 임무고, 그거를 10월 달에 발사하는 게 2단계 임무가 되겠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 저 별은 어떻게 생겼는지, 왜 쟤는 반짝이는지, 뭐 이런 아주 근원적인 질문을 옛날부터 던지는 거잖아요. 자,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임철호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천문학자 우리 임영현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우리가 이제 우주에 대해 생각을 하면은 이제 지난 20세기에 인류가 처음으로 이렇게 우주에 직접 이제 나가게 된 게 사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 말하자면은 그런 이제 우주 진출, 우주 탐사를 최전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 항공우주연구원이잖아요. 이제 줄여 상우연이라고 많이 하는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항우연 하면 이제 나르호 정도만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우연이 어떤 기관인지, 또 이제 무슨 일들을 하고 있는지 좀 우리 임철호 원장님께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항우연은 그러니까 작은 나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사는 규모가 엄청 큰데 항우연은 이제 규모가 작습니다만, 그래서 주로 하는 업무는 이제 사람이나 물체를 이렇게 우주로 보낼 수 있는 우주 발사체에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주에서 지구나 이 우주를 관측할 수 있는 그런 인공위성을 개발하는, 그리고 운영하는 그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달 탐사라든가 이러한 우주 탐사에 관련된 일들을 이제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우주를 직접 나간 거는 이제 20세기의 일이니까 인류의 긴 역사를 보면은 굉장히 최근의 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얼마 안 됐죠. 네. 그런데 이제 우주로 인간이 직접 나가기 전부터 사실은 우리 인류가 밤하늘을 보면서 우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해왔는데, 그 역사는 상당히 길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또 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우주를 직접 연구하는 거는 이제 어떤 분야를 연구하는지, 천문학은 뭔지, 우주론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어떤 학문인가요? 그러니까 천문학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주과학 말씀하셨지만 가장 최첨단의 기술을 사용하는 게 천문학인데, 또 한편으로는 천문학이 답하려고 하는 질문은 제일 오래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 저 별은 어떻게 생겼는지, 왜 쟤는 반짝이는지, 이런 아주 근원적인 질문을 옛날부터 던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답을 하려고 하니까 예전에는 이제 천문학이 좀 철학적인 것이었고, 근대과학이 되면서 관측할 수 있게 되니까 빅뱅 우주론 같은 내세우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과학과 공학이 합쳐져 있는 우주망원경 같은 걸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천문학은 기본적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그 근원을 한번 따져보는데,
그 따져보는 것들의 그 방식이 그냥 근인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아주 원초적인 것들을 찾아내는 그런 학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보통 사람들의 뇌리에는 이제 나루의 실패와 성공 이게 굉장히 이제 크게 각인이 박혀 있고 그리고 그 이소연 씨가 이렇게 우주 간 것도 항우연에서 했던 네. 일이죠. 네. 그 두 가지가 사실은 이제 보통 사람들한테는 많이 기억에 남는데 네. 원장님께서는 그 항우연 지금 30년 역사 네, 네. 봤을 때 뭐 가장 중요한 업적 내지는 기억에 남는 어떤 사건 이런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나루 2번 실패한 다음에 이제 성공한 게 제일 컸다고 이제 보고요. 또 러시아하고 협력을 해서 그때 예, 같이 그 했지만 실제로 그 기술이나 이런 거는 그 발사장 기술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그 기술 이전을 받아가지고 했지만 발사체 자체는 저희들이 기술 이전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네. 어깨너머로 이제 저희들이 좀 같이 일하면서 이제 배운 게 좀 있다고 보고요. 뭐 처음으로 이제 쏜 그 아리랑 위성 1호는 이제 저희들이 처음 개발해서 쏜 게 예, 그것도 한 예, 맨 처음 쐈을 때 그때 1999년도인가 그때 처음 쏜 게 네. 처음으로 국내에서 이제 우리별 위성이라고 하는 예. 대학에서 개발해서 쏜 거 그 이후로는 이제 그대로 그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한 어느 정도 해상도를 갖는 그러한 위성을 이제 처음으로 개발해서 올렸던 것도 예. 있고요. 그리고 항공 쪽에서는 아무래도 또 이제 뭐 물론 항공 쪽은 잘 모르시겠지만 또 그 드론 관련된 예, 예. 무인기 쪽 개발한 것도 이제 세계에서 처음으로 뭐 그 수직 이착륙 할 수 있는 그런 무인기 예. 틸트로터형 개발한 것도 있고 예. 뭐 그러한 것들이 각 분야별로 따지시면 이제 그 항공우주연구원이니까 예, 예. 항공 관련된 사업도 항공도 이제, 예, 일부 있습니다. 예, 많지는 않습니다만. 네. 그 우주로 나간 인류의 역사는 굉장히 긴데 이제 한국은 걸음만 한 개고. 근데 또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왜 우리가 굳이 또 우리까지 우주로 나가야 될까 막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하는데 이명현 박사님 네. 우리 이게 사람들이 그런데 또 어릴 적 보면은 또 다들 우주에 대한 막연한 동경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인류는 자꾸 우주로 나가려고 그러니까 하는 제가 걸까요? 생각하기에는 이제 동상이몽인데 네. 뭐 그 과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호기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죠. 뭐 저 바깥에 뭐가 있는지 또 여기서 그 세웠던 가정이나 가설 같은 것들이 실제 적용되는지 그러니까 일단 궁금한 것들을 참을 수가 없으니까 나가게 되는 건데 이제 그것 갖고 정당화가 안 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붙이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엔지니어들은 뭐 당연히 자기가 만든 것이 그 인공적인 것들이 밖으로 나간다는 뭐 전체적으로 어떤 거대한 우주 담론을 하지 않더라도 그럴 것이고요. 뭐 아폴로 계획이 대표적이지만 미국의 그 소련과의 패권에서 그런 네, 것들 네. 증명하기 위한 작업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제 생각에는 그러한 욕망들이 개인의 욕망, 과학자 욕망과 그 어떤 국가 전체적으로 흐르는 그런 것들이 합쳐진 것이 결국 우주 개발이고 그래서 뭐 한 가지로 이렇게 포장을 할 수는 없고 여러 것들이 한꺼번에 합쳐진 그러니까 결과 사실 아닌가 20세기의 생각합니다. 우주 네. 개발 이렇게 그 크게 그 융성했던 거는 사실 그 미소 간의 냉전 경쟁 그렇죠. 이런 게 네. 사실 그렇죠. 또 큰, 굉장히 비정상적인 결과였죠. 그게 사실 엄청난 또 추동력을 주기도 했던 것 네. 같은데 지금은 그렇진 않잖아요. 지금도 예, 지금도 뭐 스틸 뭐 그거 그런 분야는 이제 안보 국가 뭐 이런 분야는 지금도 스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냉전 같지는 네, 않지만 내는 같지 않지만 서로 이제 뭐 그 서로 견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뭐 이 중국이 부상하는 걸 좀 미국이 견제하기 위해서는 이제 상당히 그 전략적으로 우주에서 감시하는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도 뭐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뭐 냉전 경쟁 이런 네, 예, 보이지 않는 그런 그렇죠. 것들이 계속 작동을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1960년대 미소 간의 경쟁을 통해서 이제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가는 것보다 여러 가지가 지금도 사실은 중국 같은 데는 우주 개발의 목적이 중화사상 고취잖아요. 아 그런가요? 그래가지고 뭐 변명이 필요 없어요. 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 식이 되고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인도 같은 데는 틈새 시장을 하는 거예요. 망갈리안이라는 거 예, 미국 거에 거의 10분의 1로 해서 그렇죠. 그렇게 경제적인 걸 노리는 거고요. 일본이 과학 위성이 굉장히 발달했거든요. 그렇죠. 발사체도. 근데 사실은 다들 의심하고 있잖아요. 군사적인 것들을. 그러니까 그런 식이 되니까 미국도 가만히 있을 수 없고. 그래서
그 60년대에 그런 무지막지했던 개발 경쟁의 학습 효과로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정교하게 서로 이렇게 나름대로의 이익을 취하면서 경쟁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궁금한 게 그럼 우리는 왜 우주로 가야 될까? 이런 고민을 사실 대중적으로 많이 안 해봤거든요. 네. 그냥 남들 하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우리 인철 원장님? 사실 저희 나라, 우리나라도 아마 뭐 거의 그 처음 시작은 아마 국가 보안 안보 네. 차원에서 아마 시작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가 지금 계속 그 미국한테 의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정보를 그 많이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저쪽 그 상대편 나라 쪽에 있는 정보를 저희가 이제 알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인공위성을 쓰던가 그렇지 않으면은 뭐 사람을 보내던가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주로 많이 하는 게 인공위성을 여러 대 발사를 해서 계속 그분들이 뭐 하고 있는지를 갖다 안다는 게 가장 그 직접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일단 그 시작을 했다고 저 보고요. 그런 면도 지금도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현재도. 그런 면이 네, 현재도 많이 우리나라에도 강조되고 많이 있습니다. 예, 있어요. 현재도. 근데 그지만 이제 그것을 떠나서 이제 그거 말고도 이제 민간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항법 위성을 이용해서 이제 그 이 핸드폰 뭐 시간 위치를 다 알 수 있는 거하고 GPS, 예, GPS 위성이 그리고 그렇죠. 이제 저쪽 기상 위성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기상 예보를 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다든가 또 방송 통신 위성으로 이제 뭐 방송을 뭐 듣는 이런 굉장히 많은 이제 민간 쪽에서도의 그 용도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뭐 면에서는 굉장히 우주 쪽에 이제 그 개발이나 이런 발전 도민이 많다고 보겠습니다. 네. 항우연에서 이제 그 하는 게 뭐 우주 뭐 탐사 그다음에 뭐 프로젝트도 이제 하신다고 했는데 네네. 또 사실 그 중에 좀 제일 중요한 게 말하자면 발사체이잖아요. 일단 네네, 운반해서 그렇습니다. 예. 지구를 탈출시켜야 되니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그 발사체 사업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그거는 2000년도부터 이제 2010년도부터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그 한국의 발사체는 나로가 2013년도 1월달에 이제 발사에 성공을 세 번째만 이제 성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전부터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한국형 발사체가 이제 나로 그 후속 사업인데 그 형태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그 형태를 이제 어떤 단계별로 나눠서 이렇게 하는데 1단계 때는 이제 주로 그 저희가 액체 로켓 엔진 개발하는 그런 시험 시설이 없어가지고 시험 시설을 그 고흥 나노센터에다 그 짓는데 이제 상당히 많은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그 7톤 맨 3단형이 이제 7톤인데 7톤 그 그러한 발사체 개발하는데 이제 주력을 했었고 이제 2단계 지금 2단계 이제 끝인데 75톤 그 엔진을 이제 주 엔진을 개발하는 게 이제 이번에 네. 그 주 임무고 그거를 10월달에 발사하는 게 2단계 이제 임무가 되겠습니다. 올 10월 말씀. 예, 올 10월달에. 이제 3단계는 이제 그 75톤짜리 4개를 묶어서 1단을 만듭니다. 네, 그래서 네. 300톤 추력을 하는. 뭐 2단은 75톤, 3단은 7톤. 그렇게 3단형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그게 개발이 이제 2021년도 2월달에 네. 3단형 시험 발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2번 발사를 하게 되겠고 그때는 이제 뭐 작은 이제 위성을 넣어서 이제 발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1.5톤짜리 그 위성은 2022년도 경에 발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역시 제일 중요한 거는 1단에 해당하는 예, 일단에 해당하는데 그 기본형이라고 하는 75톤 75톤 예, 그게 엔진. 이제 제일 중요하죠. 네. 그래서 그거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1단은 없고 2단하고 3단만 있는 그거를 이제 이번에 발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발사가. 1단은 아직 준비가 안 됐고요. 준비가 안 됐고. 네. 네. 그래서 75톤 우리가 개발한 기본형 엔진이 과연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가? 예, 그거를 이제 검증하기 위해서 발사를 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지금 앞으로 한 2, 3년 정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겠네요. 예, 이제 그 1톤, 아니 75톤짜리가 이제 그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다는 걸 저희가 이제 알게 되면 그걸 4개를 묶는 걸 이제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아주 크게 이제 어려운 기술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같은 걸 4개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래서 그거를
해서 1단형을 만들어서 테스트하는 거가 이제 굉장히 장관이겠죠. 지금 70호터만 해도 하나만 지상 실험하는 게 어마어마한데 그 4개짜리 그 실험하는 건 아마 나중에 한번 와서 네. 보시면은 아마 굉장히 놀라실 겁니다. 어마어마한 소리, 어마어마한 그 수증기하고 이제 와이텐 사이언스에서도 한번 취재를 꼭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예, 네, 뭐 그 당연히 정도면. 오시겠죠. 네. 굉장히 우리나라 그 우주 개발의 획기적인 어떤 상징이 될 만한 사건일 수 있겠네요, 그거는. 네, 그게 이제 큰 전개가 되겠죠.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이 위성을 우주로 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 우리나라 독자적인 발사체 기술을 이제 갖게 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그 이명희 박사님, 그 발사체 기술을 갖는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일단 그 우리나라는 기본 설계 계획을 가지고 우주 개발을 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때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됐고 경험이 없으니까 설계를 못했던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겨우 제대로 된 설계도를 가지고 이제 나가기 겨우. 시작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 간섭받지 않고 비교적. 근데 발사체를 하기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고민을 되게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얼떨결에 하기로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 캐나다 같은 나라는 발사체 안 하고 그 노보8 같은 거에 집중하거든요. 그래서 국제우주정거장 같은 곳에 노보8들은 전부 캐나다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별로 이제 우주 개발을 집중하는 그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정책이 이제 다를 수가 있는 거죠. 네, 전략이 다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전략을 생각하기 이전에 이미 하기로 했고 사실은 그 발사체를 갖게 되면 이제 일단 이왕 하기로 했으니까 잘 돼야 될 거고 발사체를 갖게 되면 여러 가지가 편리해지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인공위성 같은 걸 우리가 개발을 해도 과학위성 같은 걸 해도 다른 나라에 그 실어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언제 떠날지도 모르고 집어넣는데도 돈도 비싸고 항상 이게 세 번째, 네 번째 옵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독자 발사체가 있으면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실리는 통신위성, 과학위성 같은 것들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짜고 할 수가 있게 되죠.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그렇죠. 비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주과학이나 과학위성 쪽이 아주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정해서 이걸 하기로 했다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독자적인 어떤 우주 개발 국가로서의 성장에 발사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That's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And liftoff. Liftoff. 66. Good roll station launch program reported from the blockhouse of Baikonur. 우리나라도 이제 독자적으로 우주를 탐사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좀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달 탐사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 탐사를 2단계로 나눠서 이제 수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2020년도에 달 교도선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달에 이제 로켓 써가지고 이 달 탐사선을 이렇게 타원 궤도로 보냈다가 이제 그걸 달 궤도선에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궤도에만 가는 거는 이제 일단 2020년도에 예정되어 있고 달에 착륙하는 착륙선은 이제 2030년도까지 전까지 하기로 돼 있는데 그거는 시작은 아직 안 했고요. 그냥 탐색 연구 비슷한 것만 하고 있고. 그래서 달 궤도선은 지금 나사를 비롯해 국내 뭐
대학들하고 같이 페일로드를 같이 이제 개발하고 있는 거가 5개 이상 되고 있고 카메라가 이제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가지고 달에 가서 이제 달 사진을 찍는 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나사에서 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물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달에 물이 있느냐. 네. 예, 뭐 그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그런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저희들 그 탐사선에 그걸 실어가지고 보내서 저희들 좀 그 연구를 하겠다고 그래서 같이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달 탐사선을 보냈을 예, 때 우리가 거기에 달에 있는 물을 예, 탐색할 수 탐색하는 있는 페일로드를 어떤, 이제 그쪽 네. 나사가 이제 실는 예. 그럼 그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가 될 수 있겠네요. 네. 뭐 다른 이송도 많이 하겠죠. 근데 이제 저희들한테 그런 제안을 했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처음으로 하는 거라서 이제 거기에 신무주 통신이라든가 뭐 항행 같은 쪽은 또 그쪽에 네. 많은 도움을 받을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이제 20세기의 그 우주 개발의 역사를 쭉 보면은 보통 이제 그 뭐 태양계에 있는 다른 천체를 탐사할 때 이렇게 그 해당 천체의 궤도를 도는 어떤 궤도 탐사선이 있고 네. 그다음 직접 그 천체에 착륙하는 착륙선이 있죠. 그렇게 그렇죠. 두 개가 그 서로 조화를 이뤄 가지고 네. 각각의 역할에 맞게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임무를 수행했던 그런 기억이 이제 떠오르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사실 달은 갔었잖아요. 네, 69 사람들이 년에. 갔었죠. 네. 사람까지 직접 갔는데 왜 또 다시 달에 가려고 하는지 우리나라도 이제 뭐 가려고 합니다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게 좀 딜레마인데요. 사실 우리 같이 후발주자들은 네. 그 60년대 이제 소련이랑 그 미국이랑 경쟁을 한 이후에 90년대 말부터 미국을 제외하고 유럽을 제외하고 일본이라든가 인도라든가 중국이 지금 달에 다 그 가서 탐사를 했거든요. 일본은 그 달 사진 HD급으로 가장 해상도 높은 사진을 찍어와서 보유하고 있는 게 일본이고요. 그 물이 있다는 걸 알아내는 그 충돌 실험을 한 게 인도 위성이고 지금 중국은 로보가 있고 거기다 망원경을 세워가지고 표면에다가 옥토라는 로보가 내려갔었죠. 네, 그래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각각 나름대로의 이유들이 있어서 하는데 그렇게 경쟁이 붙다 보니까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이제 다시 달에 관심을 갖고 가게 돼서 이제 그 파트너가 우리가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달에 가는 목적이 되게 애매해요. 네. 사실 왜냐하면 지금 그런 식으로 뚜렷하게 뭘 했던 곳들에 다시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우리는 그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달에 가는 기술을 지금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달에 가는 일단 원천 기술. 그렇죠. 원천 기술 확보인데 네. 원천 기술 확보라는 게 항상 정당화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아. 그래가지고 뭐 새로운 그러니까 결과를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낼 수 있는 게 없단 아니니까.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정말 우리나라 지금의 딜레마인 게 항우연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단계 나가고 싶은 마음인 건데 일반인들이 보거나 정부에서 보거나 할 때는 도대체 그런 식의 왜 성과가 없냐? 뭘 하겠다는 거 이런 식의 비판이 있을 수 있고 세금 낭비가 있을 그런데 언젠가는 거쳐야 될 일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발사체에서 나로우하면서 비싼 대가를 우리가 치르고 했듯이 달도 저는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일단 우리가 직접 해보는 것들 그런데 거기까지는 용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것이 1차 단계를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달에 또 그냥 그런 식으로 가겠다는 건 용납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준비를 우리 이제 할 수 있는 단계에 온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는 우리들만의 그 프로그램을 그 지금부터라도 좀 탄탄하게 개발을 하지 않으면 두 번은 용납을 안 해줄 것 같아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아니, 최근에도 보면 일본이 이제 그 달에 있는 어떤 동굴, 네. 그 사람이 살 수도 있을 것 같은 예, 그런 데 뭐, 대한 뭐, 어떤 예. 입체 영상 지도를 사실 뭐 만들어서 달기지로 뭐 향후 뭐 하려고 한다 이런 뉴스도 이제 본 적이 예, 예, 있고 뭐 중국은 그 이제 창업 프로젝트죠, 그게. 그렇죠. 그거의 일환이죠. 창업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게 벌써 옥토라는 그 무인 탐사 로봇가 우리나라 사람들 잘 모르더라고요. 네, 잘 내려갔죠. 모르죠. 네. 이미 내려가 있고 창업 5 프로젝트가 있죠. 원래 뭐 올해인가 이제 가려고 했는데 연기가 돼가지고 그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가서 그 달 표면에 있는 운석을 한 2kg인가 네, 그 회수해서 가지고 오고, 오는 네. 계획이 있는데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블록 같은 거 나중에 만들려고 하는 계획을 하고 예. 있는 거죠. 그런 어떤 그러니까 보면은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달에 가는 목표가 굉장히 사실 좀 구체적이긴 해요. 네. 그 우리도 이제 탐사선 이렇게 먼저 돌리고 그 다음에 착륙선이 직접 내려 보내는 그 로버 같은 거 그게 이제 2030년이라고 하셨는데
뭔가 우리도 거기에 달 표면에 이렇게 탐사선 내려갔을 때 구체적인 어떤 임무 같은 게 있을까요? 이 구체적인 임무 같은 걸 저희들이 지금 찾고 있는 거고요. 네. 그 지금 그 우주 탐사라는 게 본래 이제 그 달에도 지난번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가기 전에는 무인 탐사선을 보냅니다. 네. 사람이 가기 전에. 왜냐면은 사람이 바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어떤 위험이 도달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화성도 마찬가지고, 화성도 뭐 가려면은 이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그러한 걸 하기 위해서는 계속 무인 탐사선을 보내서 그 달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얻고, 지금도 이제 물론 화성에도 가 있죠. 네. 무인 탐사선들이.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앞으로 해 나갈 사람이 가기 위한 네. 그런 어떤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그리고 우리 거기에 또 첫 발을 뗐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물론 유인 탐사를 저희 독자적으로 하기는 저희들은 이제 그런 그 어떤 캐패시티가 이제 좀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는 아마 국제 협력으로 이제 할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뭐 먼 훗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거기 그 사람들이 가기 위한 어떤 첫 단계로서 어떤 일부의 그 미션을 수행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거 조금 보충을 하면 달이라고 하는 플랫폼 자체보다도 더 멀리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뛰어들지는 않지만 소행성 같은 것들은 여러 군데서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굉장히 좋은 그 달 다음 타겟이 될 수가 있고 그걸 바탕으로 화성 이렇게 가는 좀 유기적인 그러니까 그동안은 우리가 떨어진 미션에 급급했다면 그 이제는 조금 그런 여유도 생기고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설득력 있고 구체적인 것들을 네. 아마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조금 더 과감하게 하셔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단- 달에 머무르지 말고. 네. 아니 그러니까 그거가 이제 사실 그 우주개발 기본 계획이 이제 그 5년마다 한 5년마다 번씩 바뀌죠. 그 네. 바뀌는데 올해 초에 그게 확정됐거든요. 네. 거기에는 먼 미래에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뭐 달, 소행성, 화성 이러한 우주 탐사도 이제 할 계획으로 돼 있다는 거는 이제 그 선언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는 이제 아직 들어가 있지 않지만 앞으로 그런 일들을 하겠다는 거는 들어 있거든요. 그 우리는 이제 뭐 달에 간이 많이 이러고 있지만 사실 다른 뭐 선진국들은 보면은 지금 태양계 전체를 사실 또 이렇게 뭐 탐사를 하고 태양계 밖으로 나가 우주선도 있고요. 지금 인류가 직접 우주를 탐사하고 있는 게 어디까지인가요, 지금? 지금 직접 간 게 제일 멀리 간 게 보이저 1호입니다. 보이죠, 이러죠. 그게 1977년에 발사한 건데 대충 명왕성의 한 3배 정도 거리 그렇게 가고 있어요. 태양계를 완전히 벗어나서 그러니까 태양계라는 게 지금 이제 보도 나온 보이저 1호가 태양계를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태양으로부터 나온 입자라든가 뭐 웨이브, 쇼크 웨이브라 이런 거에 영향권을 좀 벗어나고 있다. 그런 이야기고 물리적으로 태양계 끝이라고 하는 건 오르트 구름이라는 네. 지역이 있어요. 그 해성의 그 뭐 씨앗이 되는 그런 얼음 덩어리들인데 거기까지 가는 데는 보이저호가 아직도 3만 년 정도 3만 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태양계를 벗어나는 거는 아직도 요원한 이야기고요. 네. 그 지금 태양계 내에서 뭐 다른 이제 뭐 명왕성도 최근에 이렇게 네. 지나갔었고 다른 뭐 목성의 위성이나 이런 것도 이제 뭐 토성의 위성도 많이 했는데 지금 뭐 최근 내지는 가까운 미래에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어떤 뭐 선진국들의 뭐 그런 탐사 계획들 이런 게 있을까요? 지금은 소개해 주신다면. 화성이죠. 화성. 네, 그러니까 지금 화성이 대접근해 있잖아요. 최근에. 그랬었죠. 예, 네. 지금이 그 네, 시기죠. 요즘이 그런 시기죠. 네. 한 2년, 2개월마다 오는데. 2년마다 한 번씩. 예. 그리고 특히 대접근이라는 거는 양쪽 다 근일접일 때. 네. 그게 한 15년마다 한 그러니까 번씩. 태양에 제일 가까울 때. 네, 궤도가. 화성도 그렇고 지구도 그럴 때가 네. 더 가까워지니까 그런 건데 그래서 실제로 올해도 뭐 일론 머스크가 장난으로 쏜 것 같은데 한 대가 화성으로 가고 있고요. 그 펠컨 헤비라는 헷갈리 이제 그 네, 네. 그건 패스, 쐈는데 뭐 네. 사실 언제 도착한다고 밝히지도 않고 있어서 어쨌든 가긴 가나 보다 이런 건데 그거 말고 인사이트라고 하는 탐사선이 가는데 약 땅을 팔 수 있는 굴착기를 가져가요. 네. 그리고 이제 2년 후에는 엑소마르스라고 하는 엑소마르스, 예. 그것도 이제 굴착기를 가져가는 거라서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그 마르스 익스프레스가 뭐한 5년 동안 같이 간 결과를 가지고 남극 근처에 지하에
20km짜리 화성에서 호수가 있다는 걸 발견이 됐잖아요. 네, 액체 상태의 물이 네, 있는. 네, 네. 그래서 당분간은 그 화성에 집중된 탐사선들이 가서 생명체를 찾아내는 그게 지금 가장 큰 집중되는 화두 중에 하나가 되죠. 역시 화성이군요. 역시 화성입니다. 당분간은. 그리고 화성하면은 또 이제 그 뭐 말솜 프로젝트라든지 네. 직접 사람을 이주를 시키거나 이제 여행하는 계획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네. 같아요. 아니 그래서 네. 이제 그 우주 개발, 뭐 우주 탐사라면은 뭐 이제 뭐 무인 우주선을 보내는 것도 흥미롭긴 하지만 직접 우리 인간이 뭐 화성은 멀다 하더라도 달까지라도 어떻게 좀 여행하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상상들 많이 하는데 우주 여행에 대해서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글쎄요, 뭐 지금도 이제 그 잘 아시지만 LA 가까운데 그 모하베 사막이 있습니다. 거기 미 공군기지인데 거기 스페이스 포트가 생겼습니다. 네. 에어포트가 아니고 스페이스 포트가 생겼죠. 스페이스포트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우주 여행을 준비하는 회사가 한 수십 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거기에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스페이스십 2라고 네. 이게 우주라는 개념이 이제 이 100km까지 100km 있는 정도죠. 공기가 이제 있다고 보고 100km 이상이 이제 우주니까 이제 100km까지 가는 여행 상품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한 30만 불 정도 내면 100km까지 갔다가 내려오는. 그 블루 오리진인가 네, 그런 블루 회사가 오리진도 그런 거 있고 하고 있죠. 이제 그 여러 개 회사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서 경쟁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런 우주 여행이라든가 뭐 달에도 보내겠다고 넬런 머스크가 지난번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좀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돈이 된다고 보는 거죠. 예. 그런 여행을 함으로써. 그래서 기업들이 많이 이제 거기에 끼어들고 이제 뭔가 그 어떤 새로운 어떤 영역을 개척하는 그런 측면이 이제 없지 않아 있죠. 네. 네. 그 우리나라도 우주 여행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지금 말씀하신 110km 상공까지 3시간 반짜리 예. 버진 갤럭틱을 비롯해서 되게 네, 버진 여러 갤럭틱. 회사가 많은데 그 버진 갤럭틱 같은 경우는 돈 미리 다 선불로 받고 한 2,000명 정도가 선불로 내고 2억 5천만 원이에요, 우리 돈으로. 예. 3시간 반짜리. 근데 한 1년 반인가 2년쯤 전에 마지막 시험 비행을 하다가 이게 폭발을 하는 바람에 예. 아직까지 연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만간 열릴 거고 그 버진 갤럭틱은 아닌데 다른 회사의 라이센스를 예천에 있는 항공우주 그 박물관에서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라이센스를 통해서 모객을 해서 갈 수도 있죠. 예. 그렇군요. 사실 우리가 그 몇십 년 전에 21세기를 상상한 거 보면은 달 정도는 뭐 수학여행 네. 갔다 오고 이제 21세기에 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아직. 그 달도 일론 머스크 얘기했지만 이제 일단 올해 가겠다 그랬는데 연기한 것 같아요. 근데 문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2010년에 만들어진 원래 달 자원 개발 회사인데 거기서도 지금 그 달에 보내겠다고 그러니까 네. 당분간 그런 패키지들이 막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사실 선진국도 방금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이렇게 뭐 나사가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민간에서 그런 뭐 우주여행 회사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뭐 화성에 이제 굴착기가 딸린 탐사선도 보내고 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주 개발의 프론티어라고 할까요? 좀 선진국들의 향후 계획 그 뭐 화성 이외에라도 좀 아니면 이제 앞으로의 어떤 좀 그 조금 더 길게 봤을 때 21세기가 이제 막 시작인데 21세기 전체를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우주 개발, 우주 탐사가 이제 어디까지 될 거냐 좀 그런 비전들 이런 거는 좀 어떤가요? 천문 우주학적인 관심에서 오리진에 대한 것 관측하는 그런 쪽이 하나가 축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또한 근본이 무엇이냐 근본적인 우리가 어디서 그거는 이제 왔느냐. 지금처럼 네. 뭐 유호라이즌스라든가 이래서 명왕성 탐사하듯이 그런 탐사선들이 계속해서 발사가 꾸준히 될 거고요. 그러니까 더 멀리, 더 깊이 이번에 태양으로 또 발사가 한 대 됐잖아요. 그렇죠. 파커 그런 거. 그런데 또 한편에 그거는 이제 그전 하던 대로 그대로 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사실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뭐 유로파 탐사선도 있고. 근데 또 한쪽 축이 중요한데 개발 축입니다. 그러니까 소행성 그 탐사 같은 것들이 원래 플라네테리 리소시스 같은 회사가 2012년에 생기면서 민간 개발
그렇게 나오니까 이제 미국 나사 같은 데서도 부랴부랴 뛰어들어서 우리도 하겠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룩셈부르크 같은 나라들은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네. 지금 중국도 소행성 그 채굴을 하겠다고 나섰고 그러니까 소행성에 뭐 이제 돈 되는 돈 되는 광물이 거, 많다고 네, 이제 그렇죠. 뭐 백금이 그렇게 있다든지 그러니까 예, 이제. 뭐 그런 거겠죠. 네. 네, 일본은 하야부사라는 게 가서 소행성 샘플을 가지고 왔고 그랬었죠. 하야부사 2가 네. 지금 달려가고 있고, 가고 있고. 그래서 당분간은 소행성을 비롯한 달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뭐 거기서 블록을 만들어서 한다는 등 뭐 이런 얘기 지금 나오듯이 이제 뭐 산업화로 넘어가는 산업화로 단계라고 볼 수 넘어가는 있나요? 거 같죠. 그래서 네. 두 가지 축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쪽 축은 소행성과 당장 달을 그 개발하고 네. 하는 산업적인 측면이 있을 거고 나머지 오리진 쪽은 계속해서 아무래도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오리진이라는 거는 사실 우주 자체에 대한 연구. 그렇죠. 네, 이제 지금 뭐 이제 그 목성이나 토성들의 위성들이 타겟이 되고 있거든요. 네. 생명체라든가 이런 면에. 그다음에 가보지 않았던 이제 태양 같은 곳들 다시 수성과 금성에서 다시 보내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식의 이제 그 근원적인 것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것이 네. 뭐 당연히 계속 될 거고요. 근데 이 개발이 구체적으로 굉장히 개발 탐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에 비하면 사실 우리는 굉장히 좀 늦은 면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규모나 뭐 이런 게 사실 좀 왜소한데 선진국에 비해서 어떻게 우리 뭐 항우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어떤 뭐 우주 과학 기술에 대한 어떤 그 뭐 비전이랄까요?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자세랄까요? 이런 거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래서 아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어떤 우주 그 자체를 연구하는 네. 예, 그러한 어떤 그 우주 과학 분야가 있을 거고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상업용으로 네. 달에 가서 이제 헬륨 3를 뭐 가져온다든가 뭐 이런 네, 이제 네, 네. 자원이라든가 또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우주에 그 굉장히 큰 네. 그 태양광 발전소를 져가지고 이제 지구로 뭐 에너지를 에너지를 보낸다든가 보내요. 네. 또는 이제 뭐 지구 궤도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뭐 우주 호텔을 짓는다든가 그래서 뭐 신혼여행을 그리 보낸다든가 이런 상업적인 면에서 또 하는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이제 소행성 가서 이제 무슨 백금 캐온다든가 뭐 이런 것들도 그런 것 중에 하나겠죠. 일환이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아직 그러니까 그 명확히 그러니까 지금 어떤 행성에 가서 뭘 가져겠다 이런 건 없는 거죠. 아직은. 네. 아주 좀 먼 미래의 일이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러한 뭐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또 우주 과학 또 천문연구소라든가 이쪽에서 하는 그러한 일들은 계속 그 진행되고 있고요. 또 이제 이쪽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제 탐사라든가 뭐 이런 거는 이제 인공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개발하는 거는 굉장히 상업적으로 이제 그거를 쓸 수가 있고 저희들도 이제 그 인공위성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 외국에다가 사진을 굉장히 많이 팔고 있습니다. 현재.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상업적으로도 이제 그게 뭔가 이제 물론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저희 이제 뭐 다른 회사에다 부탁을 해서 이제 거기서 그 사진을 팔고 또 수십억 정도 이렇게 매년 그 팔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성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런 게 많아지죠. 점점 더. 그리고 이제 그 일반 학생들이라든가 이러한 그 우주 그 키드들 그 매니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발사체를 이제 구체 뭐 이렇게 만들겠다. 뭐 인공위성 그 작은 요새 그 큐브 위성이라고 작은 위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뭐 사업하겠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계속 우리나라도 그런 그 어떤 과학 우주 과학하고 이쪽에 이제 상업성이 관련되는 그런 그러니까 것들이 뭐- 같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의 좀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자는 말씀. 예, 새로운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현재. 조성되고 예. 있다. 근데 거기서 또 중요한 게 사실은 우리 일반 국민들, 특히 이제 어린이들이 이제 그 여기 나오신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릴 때 우주를 보고 품었던 꿈과 희망 이런 게 이제 있는데 지금 어린 세대들도 사실 그런 우주에 대한 동경과 그런 꿈을 가질 수 있는 여러 토대들이 사실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이명현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대중 강연도 이제 많이 하셨는데 우주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죠 지금. 그렇죠. 이제 어떤가요? 뭐 과학 우주에 대한 관심이 사실 뭐 문학에 비해 10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아 그런가요? 네, 현장에서. 근데 어쨌든 과학 쪽에서는 뭐 최근에는 이제 뇌과학이라든가 이런 쪽이 더 관심이 많지만 여전히 우주에 관심이 많이 있죠. 근데 그게 그래서, 이렇게 네. 좀 해소되는 통로가 많이 좀 부족하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좀 이렇게 산발적으로 개별적으로 되는 것 같아서 지금 그 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그렇지만 지금이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변환기에 있어서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우주 항공우주청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아예 정부 네, 차원에서. 그러니까 지금 네. 민간에 맡기기엔 너무 부족이니까 그렇게 되고 민간에서도 미국의 행성협회라든지 네네. 이런 식의 조직이 좀 조직화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뭐 제 개인적인 생각 항공우주청으로 좀 승격을 했으면 좋겠고, 항공우주청. 네. 그다음에 민간 단위에서 행성협회 같은 네. 그런 좀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조직이, 그러니까 그럴 토대가 지금 마련은 된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붐업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항공우주청 어떻습니까? 우리 원장님 생각. 아이 뭐 항공우주청이 생기면 좋겠죠.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아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 말고도 이제 그 미국에 있는 그분들이 이제 IT 쪽에서 또 돈을 벌어서 우주에 투자하는 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어릴 때 봤던 그 네. 스타트rek이라든가 뭐 이런 네. 영화, 스타워즈 뭐 이런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SF라든가 네. 그런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좀 많이 개발을 해서 그 꿈을 갖다 이렇게 키워줄 수 있는 네. 그 문학이라든가 이런 소설이라든가 영화 뭐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아마 영 제네레이션들이 많이 그 좋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사실 합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 그 앞 달에 갔던 세턴 5형 로켓을 보고 사실 우주에 대한 꿈을 키웠는데 지금 우리 어린 세대들은 항우에서 만든 뭐 나로 로켓이라든지 네. 우리 한국형 로켓을 보고 꿈을 키웠으면 좋겠다. 네, 일부 그런 그런 생각이 분들도 들어요. 많이 저희 연구소에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 그렇죠. 방문객들이 예. 1년에 뭐 한 몇십만 명씩 오는데요. 나로 우주센터하고 쪽 다 합쳐가지고 그래서 대부분 앞으로 다 학생들도 많이 이렇게 항우연이 그런 어떤 그 우주과학 문화의 좀 중심지가 되면 참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그런 프로그램들 특히 방학 때 예, 그런 우주 캠프라든가 이런 걸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호응이 좋고요. 네. 예. 그 사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우주를 보면서 아름답다, 뭐 이제 또 미지의 세계다 그런 동경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이명현 박사님은 이제 직업으로 우주를 연구하고 이제 천문학을 하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보는 우주의 모습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 천문학자로서의 어떤 그 삶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 이제 우주가 어떻게 될 건지 좀 그리고 그 우리 자라는 세대에게 좀 우주와 관련해서 어떤 말씀을 좀 들려주고 싶으신지. 저는 처음에 아마추어 천문가로 그냥 별을 좋아하는 네. 그로 시작을 해서 천문학자가 되었다가 지금은 이제 주로 대중과 접점해서 그런 걸 알리는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우주라는 것에 대해서 뭐 그런 느낌 막연하고 동경스럽고 경이로운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느낌을 좀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간직하고 살면 훨씬 더 세상이 더 행복하고 그럴 것 같아서 계속해서 뭐 별이나 우주 같은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그것이 우리와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는지 그런 꿈을 꾼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강조를 해서 네. 사람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네. 좀 천문학도 그 자체뿐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문화적이고 삶 속에 녹아 있다는 것을 좀 서로 이렇게 알리고 공감을 얻어내는 그런 작업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임철호 원장님은 이제 올 1월 달에 이제 원장으로 취임하셨는데요. 네. 앞으로 포부가 있으시다면. 아, 예. 일단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 지금 수행하고 있는 그 과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한정된 인원으로 이렇게 하느라고 좀 굉장히 정신이 없는데 동시에 개발하고 있는 인공위성이 지금 7개 네. 동시에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한국형 발사체도 있고 또 항공 쪽도 업무가 있어가지고 제 임기 중에 끝날 수 있는 발사할 수 있는 그러한 매년 한 2-3건씩 이렇게 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이제 제대로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첫째 임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하드웨어 개발들, 인공위성이라든가 발사체는 기업으로 아마 점점 이제 넘어갈 거고요. 선진국처럼. 저희들은 아마도 우주 탐사라든가 이런 어떤 우주 활용 쪽, 인공위성 데이터 처리라든가 이런 약간 소프트웨어적인 거를 저희들이 많이 앞으로는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들을 점차적으로 준비를 하는 그러한 식으로 지금 일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사실 우주 개발 초기에 보면은 뭐 미국도 그렇고 소련도 그렇고 위성을 쏘면은 10번 쏘면 5번 이상 실패를 한 경험들이 사실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 좀 국민들도 이렇게 좀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더라도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관심과 격려를 앞으로 좀 계속 보내주신다면은 우리나라도 새로운 우주 시대로 진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별에서 온 존재라고 합니다. 우주와 별에서 온갖 원소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지금 지구와 우리 인간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주를 향한 우리의 동경은 마치 명절마다 고향을 찾아가는 일종의 회귀 본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우주로 첫 발을 내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남들보다 많이 늦은 만큼 더 큰 애정과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